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59분 비트코인 현재 3,590만원대까지 강한 반등 이후에 쉽게 빠지지 않고 상승세를 아직까지 좀 유지해주는 모습이고, 다만 이 직전의 고점 자리를 어쨌거나 지금 내리면서 하락 추세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에 맞을 경우에 3,700만원 정도 선에서 한번 여기서 이제 한 파 더 올렸다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그림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V자로 강하게 내려 찍고 들어올리는 이 V자 반등에서 고점을 넘겨주면서 1차 상승 파동, 그 다음에 눌렸다가 한 번 더 들어올려주면서 여기서 이제 2차 파동이 나왔고, 3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상승 3파동이 나오면서 추세선을 때리면서 여기와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면서 여기 맞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는 그림, 그런 그림이 나온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일봉상의 상황을 보시면 24.9K를 찍고 쭉 올라가면서 26.8K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일봉상으로 지금 4개 연속 4일 연속으로 양봉 마무리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쨌거나 이 일봉이 음봉이 마감되는 시점부터의 단기 쇼 추세가 예측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좀 눌림보다는 단기 30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가파르게 올리고 서서히 올리다가 사실 이제 옆으로 직선으로 빼는 횡보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윗골이 달린 이 고점 자리를 한번 이제 넘겨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27K 27,000달러 부근을 살짝 넘겨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이제 숏 조정기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못 돌파하면서 지금 구간에서부터 힘없이 살짝 빠지는 그림이 나올 것이냐인데, 중요한 건 주봉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 주봉이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여기 바닥을 이제 두 번 찍는 이 쌍바닥 패턴 이후에 이 박스를 한번 이제 다시 상단을 찍어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이후에 크게 돌려서 올리는 이런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는 단기 상승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주요 일정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숏이 지금 구간에서는 바로 떨어지는 1번 시나리오가 있겠고, 한번 위로 올려주면서 27,000달러 위로 한번 솟구쳤다가 거기서 윗꼬리를 크게 달고 아무래도 요런 봉의 형태들, 음봉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이제 4시간 봉의 형태를 여기서 한번 보여줄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빠지는 추세로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짜주고 숏 추세로 가는 그 방향성과 지금부터 슬슬 흘러내리는 이런 방향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는 많이 오른 지점에서는 이제 숏으로 변곡점을 잡아보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카톡방에서는 실제로 롱으로 상당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528% 수익 중인 분도 계시고, 엑시인피니티 알트코인도 이제 롱숏 상승 하방 배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엑시인피니티로도 330% 수익, 그리고 숏도 단기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타점을 잡아서 이렇게 숏 수익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수 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PI와 PPI 주간이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래로 내려 찍었다가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주간으로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 이제 시장은 다음 주 9월 20일에 있는 FOMC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번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지금 97%로 거의 지금 동결되는 분위기죠. 다만 중요한 건 이 이후에 나오는 점도표가 관건인 것이고, 내년 말에 금리 전망을 기존의 4.6%보다 높게 잡을 경우에는 고금리가 오래 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실 11월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FOMC라는 또 초대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FOMC 전까지 올리다가 9월 20일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바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차트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9월 20일을 기점으로 강한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겠고, 지금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FOMC 전까지 좀 더 올리다가 대형 쌍고점에서 크게 숏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차트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지점이기 때문에 숏을 보더라도 직전에 고점 자리를 손절을 잡고 숏 하방 배팅을 하던지, 아니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물타기 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분할로 진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장기 하락 추세선에 딱 닿는 것까지 염두를 두고 여기를 이제 한번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조금 분할로 숏을 접근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추세선 돌파가 제대로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로 많이 올려봐야 28,000달러 정도거든요. 그 정도 맞고 이제 좀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작스럽게 이렇게 올린 경우에는 또 급작스럽게 내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이제 배팅을 하면서 손절을 잡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좀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들어갈 것인지, 손절을 짧게 잡을 거면은 조금 크게 들어가도 되지만 분할 매수를 고려하면서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숏을 들어갈 때는 금액을 좀 나눠서 소액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FTX의 자산 처분 허가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총 34억 달러 정도의 자산이 있고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던지지 마라, 매주 1억 달러 정도만 팔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억 달러치라고 하면 1,300억 정도 되는 물량인데 총 34억 달러이기 때문에 34주에 달하는 기간 동안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 8달 정도의 6달에서 8달 정도의 이제 기간 동안에 이 FTX 쪽의 물량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장외 거래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시총이 높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물량으로 나오는 거는 사실 좀 큰 걱정을 할 건 아니지만 이 알트들이 문제입니다. 솔라나라든지 앱토스라든지 리플, 비트토렌트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 충격이 좀 크게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앱토스 같은 코인들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결국엔 이제 세력들이 이런 구간에서 업비트에 상장시키면서 크게 한번 수익을 보면서 그 이후로 가격이 이제 계속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알트들, 솔라나, 앱토스 이런 코인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알트들, 요즘에 이제 잡코인들이 상패 리스크도 있지만 보통 이제 상패 전에 한번 이제 불꽃 슈팅을 보여주고 상패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잡코인들 위주로의 어떤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11%를 올려주는 모습인데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이건 절대 잡코인들은 장기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차트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요런 아랫거리 구간, 요런데 1,400원 정도 손절을 잡고 지금 진입을 했을 때 단기로 이제 1,800원, 1,9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아크 같은 코인도 일봉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한 바닥이고 굉장한 저점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위로 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500원대 매물대 구간만 넘겨준다라고 하면 600원, 700원까지 한번 쏘고 내려갈 가능성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지도 주봉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 방이 더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직전에도 600원에서 700원 라인을 찍고 한번 내려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쳐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420원을 손절을 잡고 상방, 요거는 이제 비트겟에서 있기 때문에 420원 정도 가격대에서 요 자리를 손절을 잡고 롱으로 쳤을 때 550원에서 600원 라인까지 상승분이 올라온 만큼 한 번 더 짜줄 수도 있는, 직전에는 700원까지도 쏴줬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여전히 스트레이지도 우리가 손절을 딱 잡고 진입을 해볼만 하다,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고 같은 코인도 올라간 게 없죠. 주봉상으로 보면은 땅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손절을 딱 여기 아랫꼬리 114원을 손절을 잡고 상방을 봤을 때 그래도 180원 정도까지는 한번 쳐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니냐. 지금 바닥을 쳤기 때문에 한번 상승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메이저 알트 중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많이 내려온 구간에서의 이런 식으로 양봉 마무리를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직전에 반등이 좀 크게 터졌던 구간과 지금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쏘고 쏠 수 있기 때문에 26,000원에서 28,000원 자리까지는 이더리움 클래식도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주봉상의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슬슬 알트들도 뭔가 시동을 거는 분위기이고, 결과적으로 알트들도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해먹었던 그런 코인들을 이제 상장 폐지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2023년이 가기 전에 한번 또 크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되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런 거 접근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당 수준 계속 상당 기간 동안에 이 상단 자리에서 쉽게 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지금 전망들이 좀 다 안 좋습니다. 지금 물가가 잡힐 듯 하면서도 다시 반등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CPI랑 PPI 발표를 했지만 예상보다 더 높게
살짝 높게 나오면서 거기다 이제 국제 유가까지 90달러에 육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11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쌀 가격, 설탕 가격, 유가 전부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기는 위축되고 있지만 물가는 올라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소매 활동을 줄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도 좀 타격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스닥 주식들도 어느 정도 좀 빠질 수가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유가 자체도 12월까지 107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일부 지역이 급등하면 다른 나라들이 막 이제 재고 확보에 나서서 너도 나도 사재기에 나서기 때문에 또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긴축이 장기화될 수가 있다는 의미죠. 빨리빨리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고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기업의 판매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돈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좀 흘러 들어가야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거시적으로 나스닥이 잘 버티고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1329원, 28원 높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뉴스가 하나 있는데 바로 터키가 굉장히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화폐 가치가 거의 이제 종이 조각처럼 그렇게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터키의 리라 화폐어를 통한 이 바이낸스 쪽 이제 비트코인 쪽 매매가 굉장히 거래량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18개월 동안 40%에서 52%로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는 현상이나 금값이 올라가는 현상이나 부동산이 올라가는 현상이나 쌀값이나 이런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과 조금 동조화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은 단기 눌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결국에는 반감기 플러스 현물 ETF 승인이라는 두 가지 큰 재료,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까지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쪽 바라보고 있지만 그 안에 단기 파동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숏을 좀 잡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또 이제 숏을 잡으면서 여기서 이제 24.9K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해도 이런 식으로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숏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많이 눌리면 또 롱을 쳐야 되겠죠. 이런 자리 푹푹 꺼지는 자리에서 롱을 쳤을 때 반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내려주게 되면 또 26K 26,000달러 아래에서는 또 롱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매매 타점을 잘 잡아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수익이 쌓이게 되고 소액으로라도 그렇게 수익을 쌓아가는 게 좀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물론 지금은 큰 불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직도 조금 눌림 장세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최대한 먹거리를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좀 중요할 수가 있고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업비트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아직 안 쏜 잡코인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4년 연중으로 한번 잡코인들을 한번 이제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스토리지 같은 코인 좀 더 우리가 이제 주목해볼 만하다. 아크 스토리지, 아르고 이런 코인들이죠. 에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브도 지금 이 정도 자리까지 빠졌으면 한번 위로 한번 상승 줄만한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빠졌으면은 항상 이 정도로 좀 크게 밀린 자리에서는 직전의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쏘고 쏠 수 있다는 거죠. 만원까지는 에이브도 만원까지 한번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이제 세밀한 정보들 계속적으로 카톡방에서 주말이고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카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이번 주에 이제 CPI, PPI를 필두로 해서 비트코인이 한번 이제 요동을 쳤고 다음 주에 FOMC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한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높은 레버리지를 썼다 그러면 손절을 확실하게 잡으시고 나는 어느 정도 물타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적은 금액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시드머니를 좀 불려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영상 점검 문제로 하루 쉬어가고 수요일에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커뮤니티에 최대한 좀 분석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